안녕하십니까. 8분 완전 정복. 시험에 나오는 강원도 탐구 생활의 촌남수입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요. 탄광촌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탄광촌에서 실제로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강원도 탐구 생활 제2탄 얘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주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 찾았다. 이 주제가 되는데, 이 탄광촌 하면 아무래도 강원도가 중심지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그 탄광이 처음 시작된 거는 그 문경이나 화순에서 이제 시작됐지만도 네.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호황을 누린 것은 아무래도 강원도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이라든가 영월 또 삼척 정선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서 우리가 이제 탄광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활성화 이렇게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탄광촌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광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이게 바로 이제 안전모.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안전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진 마스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바로 그 대한석탄공사에서 저희 방송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이 부임한 이래 이 석탄을 통해서 남북 석탄 산업 기술을 교류하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평화 에너지로서의 석탄의 가치를 높이는데 애를 쓰고 있다. 그 석탄, 또 탄광촌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그 탄광촌의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그 흐르는 물을 이제 하얗거나 파랗게 그리지 않고요. 까맣게 그렸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유명합니다. 예. 실제 저도 이제 가봤더니 그 당시에 그 강이 검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석탄물이 흘러가지고 검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강은 이미 검은 것으로, 까만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군요. 막장 인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도 많았던 동네라고도 해요. 저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팔도 사투리에 뭐 경연장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 3년만 딱 일하고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3년만 일하고 가지 못하고 이제 평생을 일하는 그런 그 경우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마 막장 인생에 연결되는 그런 고리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가진 것을 모두 이제 드러내는 모습이 됐겠죠. 네. 마치 이제 자신을 불타게 하는 그런 그 석탄처럼 아마 그렇게 해서 정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동네가 아마 형성됐다라고 막장 인생이었지만 또 공동체적 의식이 좀 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또 팔도에서 다 몰려왔음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이 24시간 근무 얘기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같은 가다는 제삿날도 같다 이런 말도 예, 있어요. 보면 이제 동일한 근무죠. 같은 가다라고 일본 말이 같은데 그때 워낙 또 사고가 많이 나서 순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고도 많아서 역시 같은 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안타까운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슬픈 사연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하는 작업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갱내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 휘파람을 불면요, 그 갱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가 휘파람과 같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이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트라우마 비슷한 것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군요. 자, 이 탄광촌의 금기어 좀 있으면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여러 가지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갱내에서는 쥐를 잡지 않는다. 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쥐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그렇듯이 갱이 이제 무너질 것을 그 쥐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쥐가 그래서 유익한 동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쥐를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고요. 네. 또 무슨 광부의 옷을 터넘거나 밟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날은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알고 계실 건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야, 이거 지금 그 제가 이 구절을 보고요. 와, 이거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이게 사실 연탄재라는 게 다 타고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버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보잘것없고 가잘것 없는 것인데 그 연탄재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온기를 줬던 따뜻한 그 따뜻한 온기를 줬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탄은 특히나 자신을 아주 사르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사르면서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익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나중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좀 하라. 그렇죠. 아낌없는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 안돈 시인은 이제 이거 외에도 연탄 한 장이라든가 반쯤 깨진 연탄 이런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먹는 얘기 한번 해봐야죠. 탄광촌 하면 사실 뭐 태백하면 떠오르는 건데 물닭갈비가 생각이 나거든요. 춘천에는 닭갈비가 유명한데 이 물닭갈비가 왜 유명해졌죠, 이렇게? 이 광부들이 이제 그 탄을 캐고 나면 항상 어때요? 탄가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이 이제 항상 칼칼하니까 아무래도 물이 없는 걸 마시면 이게 탄가루가 제대로 안 넘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안 되는데. 뻑뻑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넣고서 이렇게 했더니까 아주 광부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물 닭갈비가 생겼다라는 그런 유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광부들의 삶의 속에서 나온 것이. 그렇죠. 예, 애환이죠. 이제. 뭐 이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일하고 나와서 삼겹살을 먹는다. 그래서 목에 뭐 때를 뺏기듯이 탄가루를 내린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탄광촌에서는 그 삼겹살을 안 먹는 날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오늘날 그 강원도 탄광촌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강원랜드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탄생하기까지는 소위 그 폐광 지역 지원 특별법이 1999년도죠.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폐광 지역, 탄광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나서갖고 열심히 투쟁하고 요구해가지고 드디어 관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데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그 1980년도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석탄 합리화 산업을 이제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탄광이 그 당시 이제 많은 그런 인기를 끌다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서 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부들이 많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광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사북 고한 사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태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주화 운동 내지는 노동 운동이었죠. 생존권 운동.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월 21일 날 해가지고 24일 날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딱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약 한 달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이 사북 그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광주도 폭도들이 뭐 일어났고 빨갱이가 침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사북 사태가 소위 사북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도 생존권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언론이라든가 바깥에서는 마치 무슨 폭도들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봤을 때는 80년도에 5월에는 광주가 있었다면 80년 4월에 강원도에는 바로 사북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99년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9년도에 그 사실은 생존권 문제 때문에 그 사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지역의 이제 탄광 내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살 길을 마련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이 강원랜드가 되는데요. 그렇죠. 결과물로. 예, 그때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와 이쪽 사북 사람들이 이제 합의문을 이제 이끌어내는데요. 그게 이제 3월 3일 날 했다가지고 예, 3.3합의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 그랬군요. 자, 하여튼 그 광산 노동자들의 삶과 또 그 지역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았던 과정을 이제 쭉 이제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
찾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네, 그게 이제 상장동에 가면 있는데요. 태백 상장동? 예, 그 2012년도에 아마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의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이게 좋겠다라는 바로 저도 이제 그거죠? 바람입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이 춘천에 그 번개시장에도 그게 있어요. 예, 그 만 원짜리 물고 있는 개가. 저도 이제 가서 봤고 네. 여기 바로 이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광천의 그 개가 만 원짜리 늘듯이 춘천의 번개시장도 그와 같은 호황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의미로 자, 오늘 이렇게 좀 오늘 시간 또 탄광촌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박사님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역시 탄광촌, 광부들의 삶도 우리 삶 속에 항상 남아있고 이 삶이 우리가 지켜질 때만이 우리의 미래도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퍼뜩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